한 번 마일리지 티켓팅으로 2개 또는 3개 나라까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 마일 차감도 없이요.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있으신데 곧 소멸 예정이신 분들, 그리고 합병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빨리 아시아나 마일을 털어 없애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시아나 스타 얼라이언스 단거리 노선을 짤 때 중요한 팁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최근에 아시아나 마일리지 관련해서 뉴스에서 종종 나오더라고요. 마일리지 유효기간 때문에 곧 없어지는 마일리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마일리지들이 소멸되기 전에 도저히 사용할 데가 없다고요. 일단 확실한 건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모으신 마일리지가 만약에 곧 소멸될 예정이라면 빨리 쓰시는 게 정답이 맞습니다. 그러면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과연 어디다 써야 될까요? 가능하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일리지를 쇼핑몰에서 쓰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가성비 측면에서 아주 좋지 않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마일리지가 너무 적어서 마일리지 티켓을 쓰실 수 있는 만큼 모으시지 못했는데 곧 소멸될 예정이라면 당연히 쇼핑몰에라도 써야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되도록 항공권 발권하는 데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뉴스에서는 항공권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일리지 항공권들이 거의 다 바닥이 나서 사실상 쓸 데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임박한 항공권 또는 내년 추석 같은 아주 대목인 기간의 항공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시간적으로 미리 여유있게 준비만 하신다면 티켓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곳 일본, 대만, 홍콩 같은 경우를 보면 이때 편도로 필요한 마일이 15,000마일이거든요. 이 정도 마일만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아시아나 항공을 미리 예약하셔가지고 타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15,000마일이면 중국도 가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제 채널에서 중국 쪽 여행은 추천은 안 합니다.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돌아오는 구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저가 항공으로 예약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일이 3만 마일 정도 있으시면 귀국행 역시 마일 발권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라면 일본 어디를 가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일본의 다양한 도시로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미리 잡으신다면 충분히 티켓을 예약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11월 11일에 검색을 해본 건데 보시는 것처럼 기간만 여유가 있다면요 마일리지 항공권은 넘칩니다. 여기 오사카 인천 노선을 보면 아직까지 내년 3월 4월에는 티켓이 오픈된 날이 며칠씩 남아 있고요. 5월부터 오픈된 날들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죠. 그 후에는 점점 더 오픈된 날들이 많아지면서 7월 이후에는 거의 모든 날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단 내년 추석에는 없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이런 기간 같은 경우는 정말로 361일 전에 오픈되자마자 예약하지 않으시면 티켓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일단 남아있는 마일리지가 15,000마일 이상이시고 2만 마일은 넘지 않는다면 이쪽 동북아 구간 중에서 여행하고 싶으신 곳에 편도로 예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돌아오시는 구간 또는 가는 구간 이 중 한 구간은 저가 항공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일리지가 2만 마일 이상 남으신 분들은 또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나 항공을 타시면서 동남아를 가는 옵션도 있고요. 또 25,000마일이 남아 있으시다면 서남아까지 가는 옵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을 이용하신다면 한 번 마일리지 티켓팅으로 2개 또는 3개 나라까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 마일 차감도 없이요. 예를 들어서 최종 목적지로 여러분들이 싱가포르로 가시려고 하면요. 그 중간에 대만, 홍콩을 1박씩 하시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마일 차감은 없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예약하는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대한항공이 아닌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여태까지 모으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2만에서 2만 5천 마일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에서 2만에서 2만 5천 마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대한항공 스카이팀이랑 달리 아시아나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권 같은 경우는 편도 발권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장점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은 편도 발권을 못하게 해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항공연합 마일리지 편도 발권을 막아놓은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치사한 짓입니다. 두 번째로 24시간 이내 레이오버 여행을 2번까지 가능하게 해놓았어요. 이걸 잘만 이용하시면 특히 거리가 짧은 아시아권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항공의 경우 스카이팀 항공권을 이용할 때 한 번에 스탑오버 여행, 그러니까 24시간 이상 체류를 한 번은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왕복 마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 4만 마일에서 5만 마일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는 4만 마일 이하로 마일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스카이팀 항공권에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에서는 편도 발권이 가능하니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셋째,
실제로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제휴항공사 마일 발권 시에도 가족 합산 마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아주 큰 장점이죠. 가족들이 다 같이 여행가서 모아두었던 마일리지를 모아서 쓴다면 아무래도 마일리지 티켓을 발권할 만한 마일을 만들기가 훨씬 더 쉽잖아요. 당연하게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제휴항공사에는 가족 합산 마일을 못 쓰게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 당연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놨어요. 아주 치사한 거죠.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어떤 구간이 있다라고 추천하는 것 이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응용해서 노선을 짜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영상을 구성했으니까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있으신데 곧 소멸 예정이신 분들, 그리고 합병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빨리 아시아나 마일을 털어 없애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시아나 스타 얼라이언스 단거리 노선 짤 때 중요한 팁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혹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에 오픈되는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권을요, 유나이티드 항공의 홈페이지에서 찾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권 찾는 거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반면에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달력 일정을 통해서 아주 쉽게 검색하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항공권이 오픈된 날을 찾기 힘든 항공권들, 그런 항공권들은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서 찾고 그 일정으로 최종 아시아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겁니다. 먼저 인천, 그리고 태국의 방콕과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근데 이 노선에는 약간 복잡한 문제가 섞여 있어요. 이게 인천 동남아 노선이니까 사실 편도 기준으로는 25,000마일에 예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씩 여러분들께서 예약하시다 보면 편도인데도 불구하고 45,000마일이 차감된다고 나오는 걸 보실 거예요. 이 부분도 시청자분께서 제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장거리 노선을 예약해보다가 아시아 쪽에서 레이오버하는 스케줄을 짤 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냥 중간 레이오버 여행지를 다른 곳으로 바꾸면 괜찮아서 그냥 무시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아시아 쪽에서만 여행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알고 지나가야 여러분들께서 직접 예약하실 때 이런 문제를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레이오버 한 번만 하는 구간을 먼저 볼게요. 출발지는 당연히 인천이고 싱가포르를 들려서 방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서 5월을 검색해보면 아직까지는 표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5월 14일에 확인을 해보면 인천에서 싱가포르 노선이 싱가포르 항공은 2대가 있고 아시아나 항공은 1대가 있습니다. 이코노미 기준으로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하루 레이오버 여행을 하고 그 다음날 방콕으로 들어가는 여정인데, 이것도 확인해보면 티켓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다른 구간들을 확인해보니까 날짜가 너무 임박하지만 않으면 동남아권에서, 이 경우는 싱가포르죠, 동남아권에서 다른 동남아권,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콕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권에서 다른 동남아권으로 가는 항공편은 상당히 여유가 많고 항공편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영상에서 인천에서 나가거나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이외에는 굳이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진 않을게요. 결국에 5월 14일에 인천에서 싱가포르로 가고 그 다음날 싱가포르에서 방콕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이니까 싱가포르에서 24시간만 가능하면 꽉 채우는 방향으로 아시아나 항공에서 티켓을 찾아보면요, 다음과 같이 5월 14일 오후 2시 20분에 싱가포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12시 50분에 출발하니까 싱가포르에서는 22시간 30분을 경유하는 거죠. 하루 여유롭게 싱가포르 관광하기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일이 25,000마일이 차감되지 않고 45,000마일 차감으로 나오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분명히 25,000마일만 차감돼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좀 헷갈렸어요. 혹시 아시아 내에서는 레이오버 여행이 안 되나? 생각도 했고, 혹시나 긴 레이오버는 안 되나 하면서 아주 짧은 2시간 이내로 레이오버 시간을 조절해 봤는데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 노선들을 검색해 보다가 드디어 하나의 패턴을 찾았어요. 자, 왜 그런지 이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에는 싱가포르이 아닌 방콕을 먼저 가는 스케줄로 짜보겠습니다. 인천 방콕 같은 경우는 5월 14일에 그냥 처음부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봤는데요, 마일리지 항공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월 14일에 세금이 미화로 25불 30센트로 나오죠. 그리고 다른 날들은 세금이 가장 적은 날 같은 경우는 19불 50센트로 나옵니다. 이 달력에서 19불 50센트로 나와 있는 날들이 인천에서 방콕으로의 마일리지 항공권이 남아 있는 날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5월 7일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이 오후 6시 30분에 출발하는 게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결국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인천을 5월 7일에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방콕을 들리고 또 다음날 싱가포르로 가는 항공편을 찾아보니까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랑 달리 마일리지가 45,000마일이 아닌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25,000마일로 나오네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두 노선의 차이가 싱가포르를 먼저 가냐 아니면 방콕을 먼저 가냐, 딱
그 차이 하나뿐인데 마일차감이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다른 노선들을 검색해 보면서 나름 패턴을 찾았습니다. 제가 찾았다는 패턴, 그러니까 원인이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물론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정확한 이유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천에서 방콕까지의 비행시간, 이게 사실 거리를 말하는 거죠. 비행시간이 5시간 55분으로 나오는데 인천에서 싱가포르로의 비행시간은 6시간 30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더 멀단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최종 목적지를 방콕으로 하면서 싱가포르를 경유할 경우에는 더 가까운 곳을 최종 목적지로 가면서 더 멀리 있는 데를 돌아오는 개념인 거예요. 반대로 싱가포르를 최종 목적지로 하면서 방콕을 경유할 경우에는 제일 먼 곳은 싱가포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리 중간에 있는 방콕을 경유하는 개념인 거고요. 그러면 왜 45,000마일인가 라고 하시면, 인천에서 싱가포르까지는 25,000마일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항공편 싱가포르에서 방콕, 이 경우는 동남아에서 동남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동남아 내에서 이동하는 노선이 편도로 2만 마일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방콕 노선을 아예 다른 항공권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노선을 짜실 때 중간에 우리가 레이오버 여행을 하면 중간 기착지까지의 거리가 최종 목적지까지의 거리보다 더 짧아야 된다는 이 규칙을 생각하시면서 루트를 짜신다면 마일차감을 추가로 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마일차감만 하면서 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참고하시면서 루트를 짜시기 바랍니다. 영상 후반부에 동부가 쪽 노선을 보여드릴 건데 이때도 또 비슷하게 마일이 추가 차감되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인천, 방콕, 싱가포르 노선이 단 25,000마일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싱가포르이지만 중간에 방콕에서 1박을 하는 스케줄이에요. 25,000마일만 쓰면서 두 군데를 가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항공편 하나를 더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여기다가 하나만 더 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싱가포르였는데 싱가포르를 최종 목적지로 하지 말고 싱가포르에서도 24시간을 가능하면 꽉 채우는 레이오버로 하면서 최종 목적지를 한번 몰디브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5월 6일에 인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해서 5월 7일에는 방콕 출발, 5월 8일에는 싱가포르 출발로 해서 몰디브에 도착하는 노선으로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방콕에서는 대략 22시간 정도 머물고요, 싱가포르에서도 대략 22시간 정도 경유하는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몰디브에 5월 8일 밤 10시 10분에 도착하면서 3개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스케줄인데, 이 경우에도 차감 마일은 아까랑 동일하게 25,000마일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비행기를 3번 타면서 1박씩 하는 레이오버 여행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그냥 싱가포르로 가서 1박만 하시고, 아니면 1박도 안 하시고 아주 짧은 레이오버를 하신 후에 몰디브로 가셔도 되는 거고요. 이때도 동일하게 마일 차감은 25,000마일이에요. 세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항공편을 한 대 덜 이용하니까 좀 줄어서 34,500원만 내시면 되는 거고요. 동남아까지 가는 노선을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 최종 목적지를 싱가포르로 할 겁니다. 근데 중간에 홍콩이랑 대만을 거쳐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알려드린 규칙 있잖아요. 여기 구글 맵에서 확인을 해보면 대만까지의 시간거리는 2시간 25분이고요. 홍콩까지의 시간거리는 3시간 50분입니다. 둘 다 동북아 구간에 속해 있지만 홍콩이 대만보다 더 멀잖아요. 그래서 홍콩을 먼저 갔다가 대만으로 가신다면 추가 마일 차감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대만을 먼저 가시고 여기서 1박을 하신 다음에 홍콩으로 가셔야 됩니다. 즉 홍콩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이 규칙은 지키시면서 노선을 짜셔야 돼요. 그리고 홍콩에서도 1박을 하신 다음에 최종 목적지인 싱가포르로 가는 겁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서 인천 대만 노선을 내년 5월에 찾아보면 5월 초 1일부터 4일까지만 빼고요, 5월 5일부터 계속 티켓이 오픈된 게 확인이 되네요. 세금 18불 10센트인 날이 티켓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이 노선을 찾아보면 이때도 총 마일 차감은 25,000마일이면 되는 거죠. 세금은 아무래도 유류 할증료를 내는 항공사 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대략 14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도 중간에 2개 도시를 레이오버 여행하는 거 고려하면 괜찮은 수준인 듯해요. 여기서 중간 레이오버 여행지는 똑같이 하면서 최종 목적지를 인도의 뉴델리로 하셔도 되고요. 이때도 마일 차감은 25,000마일이에요. 세금은 물론 좀 더 늘어나서 24만원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안 가보시던 다양한 곳들을 중간 레이오버 여행으로 넣으시거나 또 최종 목적지로 하신다면 적은 마일을 쓰면서 다양한 여러 곳을 여행할 수 있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5만 마일 이상 가지고 계시면요, 돌아올 때는 또 다른 곳을 레이오버 여행하면서 오실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랑 가까운 일본 쪽 노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본, 대만, 홍콩, 그리고 중국 쪽이죠. 이쪽은 스타 얼라이언스 마일리지 항공권 중에서 가장 적은 2만 마일만 쓰면서 가실 수 있는 곳이니까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털기 위해서는 나름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나 보너스 티켓의 차감 마일이 15,000마일보다는 5,000마일이 더 차감되니까 이거를 효과적으로 쓰시려면 여기서도 레이오버 여행을 추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규칙 때문에 대만이랑 홍콩을 연결해서 여행지를 추가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게 노션을 짜시면 편도인데도 4만 마일 차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레이오버 여행지를 짜셔야만 되는데 여기서도 또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좀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본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에서 일본 쪽 항공은 아나항공이잖아요. 그런데 아나항공에서 우리나라랑 일본을 연결하는 노선은 딱 하나, 김포 하네다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본의 다양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즉 레이오버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첫 항공편은 가능하면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시는 게 노선 짜기는 훨씬 더 원활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일본의 다양한 곳으로 출항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는 아나항공이 거미줄처럼 노선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 후에 들어가서는 나머지 노선은 아나항공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먼저 인천, 오사카, 도쿄 노선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오사카로 가서 오사카에서 1박을 하고 도쿄로 가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규칙 때문에 도쿄를 먼저 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으로 오사카를 들어가고 오사카에서 1박을 하신 후에 도쿄로 갈 겁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서 인천, 오사카 구간을 2025년 5월에 확인해 보니까 티켓이 없는 날짜도 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날들도 꽤 있습니다. 이용 불가라고 나와 있는 곳은 티켓이 없는 날짜고요. 세금이 18불 10센트로 나온 곳은 티켓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중에서 5월 13일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시아나 항공 이코노미는 2대가 아직 오픈되어 있고요. 비즈니스 좌석도 2대가 오픈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의 항공권은 워낙 많아서 제가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서 따로 찾아보진 않을게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임박한 날짜에 항공권을 찾으실 때는 일본 내에서의 티켓도 꼭 유나이티드에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노선을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면 방금 전에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티켓이 모두 보이고요. 오사카에서 23시간 50분, 거의 24시간을 꽉 채운 레이오버 여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5월 14일 오후 5시에 들어가고요. 총 마일 차감은 딱 2만 마일이에요. 자, 이번에는 비슷하게 오사카를 한번 레이오버를 해요.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를 도쿄가 아닌 삿포로로 바꿔봐도 마일 차감은 똑같이 2만 마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첫 레이오버 여행을 오사카 말고요. 한번 도쿄로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첫 레이오버 여행을 도쿄로 하고 최종 목적지를 삿포로로 해도 똑같이 2만 마일 차감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레이오버 여행을 하루만 했잖아요. 그럼 2번 레이오버 여행을 하는 걸로 생각해서 오사카에서 1박을 하고 도쿄에서 또 1박을 하고 최종 목적지를 삿포로로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약을 해봤더니 이 경우에는 4만 마일 차감으로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히 왜 그러는지 규칙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인천 삿포로의 거리 시간 문제는 아니겠죠. 아까 오사카 도쿄를 한 번씩 레이오버 하면서 갈 때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지금 2번 레이오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면서 오사카에서 아예 출발을 해서 도쿄를 경유해서 삿포로로 가는 노선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역시 4만 마일 차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 구간은 인천이랑은 무관하고요. 결국 삿포로를 갈 때 도쿄를 경유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일본에서는 2번의 레이오버 여행은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 인천에서 출발해서 최종 목적지를 도쿄로 하면서 중간에 후쿠오카 그리고 오사카를 레이오버 하는 노선을 알아봤는데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원래 예상했던 2만 마일만 차감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오사카에서 도쿄를 거치면서 삿포로로 가는 노선만 지금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시아나 마일을 스타 얼라이언스에 사용을 하실 때 레이오버 여행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루트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과연 제가 만들어 놓은 루트 말고도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루트를 짜실 때 어떻게 짜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아시아 쪽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는 총 8개입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북아 쪽에는요, 아시아나 항공이 있고 또 일본의 아나항공, 대만의 에바항공, 그리고 중국의 심천항공이랑 에어차이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이랑 태국의 타이항공은 동남아 쪽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남아에는 에어인디아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서남아랑 동남아는 둘 다 똑같이 편도 기준 25,000마일 차감이니까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루트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항공사들로 노선을 꾸리면 되는지 알으셨잖아요. 이 항공사들이 어떤 도시를 운행하는지도 알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flightconnections.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 링크는 올려놓을게요.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한국어로 바꾸시고요. 항공사 부분에 예를 들어서 에바 항공을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에바 항공에서 운행하는 모든 노선들이 나와요. 여기서 한번 대만 TPE 공항을 선택하시고 필리핀 마닐라를 목적지로 선택하시면요. 좌측에 어느 요일에 운행하는지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취향 도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여행하시고 싶은 곳이 어딘지를 이 flightconnections.com에서 노선을 보시면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장거리 노선의 비즈니스 좌석 검색하는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중요한 팁들이 들어있는 영상이니까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제 채널 성장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